생리통,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매달 겪는 고통인데요. 이것도 단순히 여자라서 어쩔 수 없이 겪는 일이 아니에요. 생리통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왜 어떤 분은 거의 못 느끼는데 어떤 분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픈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가장 직접적인 원인부터 말씀드리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 때문이에요. 생리가 시작되면 자궁 내막에서 이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게 자궁을 수축시켜서 내막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너무 과하게 분비되면 자궁이 너무 강하게 수축한다는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비유를 해드리는데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 통증이 아시죠? 생리통도 비슷해요. 자궁은 근육이기 때문에 이 근육이 과하게 수축을 하게 되면 혈류가 차단되고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어떤 분들은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더 많이 분비되냐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신경계의 상태가 중요해져요.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교감신경이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 분들은 염증 반응이 더 활발해요. 그러면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염증성 물질도 더 많이 만들어지고 통증에 대한 민감도도 더 높아지겠죠.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원장님 스트레스 받으면 생리통이 더 심해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건 우연이 아니고요.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에 항진이 되고 염증이 증가되게 되고 프로스타글란딘 증가가 되고 생리통이 악화되고 이런 일련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중추 감작이라는 하는 현상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통증 감지 시스템이 과민해지는 거예요. 매달 심한 생리통을 겪다 보면 뇌와 신경계가 이제 또 그 시기가 왔구나 하고 미리 긴장하게 돼요. 그러면 실제 통증을 더 크게 느끼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 생리통이 심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평소에 긴장을 잘 풀지 못하는 분들, 둘째는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분들, 세 번째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들이에요.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이런 분들이 신경계가 이미 예민한 상태라서 생리라는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왔을 때 더 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이거 완전 제 얘기인데? 하면서 놀라세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마치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와 같아요. 정상적인 상태라면 필요할 때 엑셀을 밟고 쉴 때는 브레이크를 밟고 그래야 되는데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분들은 계속 엑셀만 밟고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요. 그 상태에서 생리가 시작되면 이미 염증 반응이 높은 상태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염증 물질이 추가로 분비되니까 통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거는 이런 분들은 생리통뿐만 아니라 다른 증상도 함께 가지고 계세요. 보통 두통이 자주 있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나 설사를 반복하고 손발이 차갑거나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거든요. 이게 다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생리통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물 밑에 숨어있는 더 큰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에요. 어떤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생리통이 줄어든 것도 신기한데 요즘 화가 덜 나요. 옛날에는 사소한 거에도 짜증이 났었는데 요즘은 하고 넘어가게 돼요. 이게 바로 신경계가 안정화되면서 나타나는 변화예요. 통증에 대한 역치가 높아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리통이 심한 분은 단순히 나는 생리통이 심한 체질이라고 체념하지 마시고 내 몸이 너무 긴장 상태에 있어 좀 돌봐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진료하면서 진짜 놀랐던 게 있어요. 똑같이 생리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거의 모르고 지나가고 어떤 분들은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단순히 체질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왜 생리통이 심해지는지 아세요? 보통 생리가 시작하면은 이제 아프다, 몸이 긴장되고 혈관이 수축되고 자궁의 산소 부족, 그리고 더 아프다, 더 긴장. 이게 현대인의 통증의 악순환이에요. 현대인들은 거의 다 엑셀만 밟고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맨날 스트레스 받고 카페인, 수면 부족, 스마트폰까지 전부 교감신경만 자극하는 거죠. 물론 호흡법 같은 것들이 이런 교감신경을 낮추고 부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는 부차적인 방법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운동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에는 아픈데 무슨 운동?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데이터를 보니까 충격적이더라고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여성의 중증 생리통 비율이 15%인 거에 반해서 운동을 안 하는 여성은 68%예요. 엄청나죠, 차이가. 이게 우연일 리가 없잖아요. 운동이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 뇌에는 천연 마약 공장이 있어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엔돌핀이라고 엔케팔린, 다이노르핀 이런 물질들이 다 모르핀보다 훨씬 강력한데 운동하면 이게 막 쏟아져 나와요. 30분 동안 운동하면 평소에 5배가 나온대요. 더 신기한 거는 BDNF라는 물질인데 이게 뭐냐면은 뇌의 비료 같은 거예요. 운동을 하면은 이게 240% 이상 급증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뭘 하냐면 통증을 느끼는 신경회로 자체를 바꿔버려요. 마치 도로를 공사해서 세기를 내는 것처럼 신경의 통증의 신호를 다시 이제 재분배하게 되는 거죠. 제가 본 환자 중에는 마라톤 동호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분은 저 달리기 시작하고 6개월 만에 진통제를 끊었다고 하셨어요. 신기한 게 이제는 생리할 때도 가볍게 뛸 수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평소 운동이 중요하면은 운동이 만든 항염증 환경 때문이에요.
염증이 생리통의 주범이잖아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염증 물질이 자극을 막 수축시키는데 운동을 꾸준히 하면 이걸 만드는 공장 자체를 축소시켜버려요. 동시에 염증을 억제하는 좋은 물질들이 계속 나오고 특히 세로토닌을 빼놓을 수 없어요.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이 증가하게 되는데 뇌에서 척수로 내려가는 통증 신호를 차단해요. 마치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설치해서 통증이라는 차가 못 지나가게 막는 거예요. 운동이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 이해하셨죠? 생리통은 정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고통인데 충분히 관리 가능한 문제예요.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을 활용해보세요. 처음에는 귀찮고 효과도 잘 안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이번 달은 생리하는 줄도 몰랐네? 라는 경험을 하실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프면 어떡하냐? 이게 정말 속상한 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더 절망스럽잖아요. 제가 많은 분들을 지켜보다 보니까 안 나아지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궁내막증이나 성근증 등 자궁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도 호흡법도 해보고 운동법도 해보고 치료도 받아봤는데 오히려 계속 아프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산부인과에 가셔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등등의 자궁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두 번째로는 중추감작이 너무 진행된 경우예요. 쉽게 말해서 뇌가 통증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생통이 보통 어릴 때부터 있어서 10년, 20개 넘게 진행되다 보면은 뇌의 통증 처리 회로 자체가 바뀌어 있어요. MRI를 찍어보면은 뇌 구조 자체가 좀 달라져요.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런 예방법들을 제대로 안 한 경우예요. 사실 이게 제일 많아요. 실제로 아플 때만 한두 번 운동하지 이걸 꾸준히 하기는 쉽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띄엄띄엄 하면은 사실 큰 효과를 보긴 어려워요. 온찜질도 했다고는 하는데 5분 정도, 아픈 날만 잠깐 이렇게 이거는 항생제를 하루만 먹고 약 안 들어요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럴 때는 정말 전문의랑 상담을 받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때는 스내피 치료를 고려해 볼 시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스내피 치료가 뭔데 생리통에도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스내피 치료는 몸의 자율신경을 회복시켜서 장기의 고유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료예요. 교감신경이 포착된 지점에 주사를 놔서 신경의 과민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죠. 왜 제가 다른 방법들이 안 통할 때 스내피 치료를 권하냐면요. 일반적인 방법들은 대부분 증상 완화에만 초점을 맞춰요. 호흡법은 일시적으로 긴장을 풀어주고 운동은 엔도르핀을 분비시키고 움찔질은 근육을 이완시키죠. 하지만 이미 신경계가 완전히 꼬여있는 상태라면 이런 방법들은 반창고를 붙이는 수준이에요. 스내피가 왜 이렇게 효과적이냐면 문제의 근원을 직접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보통의 치료들이 통증의 감소나 증상의 완화 등 그런 국소적인 거에 목적이 있다면 스내피 치료는 자궁으로 가는 혈류나 이런 걸 개선해서 자궁 자체의 기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치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어요. 스내피 치료를 통해서 생리통이 없는 삶이 가능해요. 삶이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생리를 보통 일주일 정도 하시는데 이거는 인생의 4분의 1을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인생의 4분의 1 이렇게 아파서 고생을 한다는 게 매달 며칠씩 아파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약에 의존하고 계획도 생리주기에 맞춰서 세우게 되고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스내피도 만능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궁에 기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들을 다 시도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생리통이 심하시다면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많은 방법들을 해봤지만 도통 나아지지 않는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꼭 도와드릴 테니까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치료예요.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리통이 없는 삶,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